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척추 측만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 정확히 뭐고, 또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명확히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시작부터 좀 수치가 놀라운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척추 측만증 환자가 12% 넘게 늘었대요. 12%요.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그중에 절반이 10대라는 거예요. 아, 절반이나요? 네. 심지어 10대 환자 증가율만 보면 무려 21%라고 하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죠? 21%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수치네요. 그렇죠. 이게 척추가 옆으로 C자나 S자 모양으로 휘는 걸 측만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높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다르다거나 아니면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등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 보인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외형적인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현상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여기서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랄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척추측만증의 한 85% 정도는요,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특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85%나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세가 나쁘다거나 가방을 한쪽으로만 맨다거나 이런 건 원인이 아닌 건가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기보다는요. 측만증을 좀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악화 요인, 원인이 아니라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 그럼 원인을 모르니까 딱히 예방법 같은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좀 막막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방보다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쪽이라면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예방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는 게 최선인 거죠. 조기 발견. 네, 특히 이제 뼈가 계속 자라는 성장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발견이 늦어지면 척추가 정말 확 더 심하게 휠 수가 있어요. 성장기에는 더 위험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 스스로 평소에 몸의 균형을 잘 살펴보고 좀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조기 발견이 정말 관건이네요. 그럼 만약에 검사를 해서 측만증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관리하게 되나요? 그건 이제 검사 결과로 나온 척추의 휜 각도, 그 각도에 따라서 관리법이 좀 달라져요. 각도에 따라서요? 네, 각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으면서 지켜보는 거죠. 변화가 있는지. 근데 만약에 성장기 청소년인데 측만 각도가 20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게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힘들진 않나요? 이게 뭐랄까 코르셋처럼 몸통을 좀 단단하게 감싸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이걸 하루에 22시간에서 23시간 정도? 네, 22시간이요? 네, 심지어 잠잘 때도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해요. 와, 거의 하루 종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정말 꾸준한 격려와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겠네요. 정말 쉽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각도가 45도를 넘어간다 이러면 이건 심한 측만증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장이 멈춘 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고 심하면 폐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술적인 교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5도 이상이면 수술까지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에서 좀 비교적 초기 단계나 아니면 보조적인 관리법으로 다른 방법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 자료를 보면 한방치료법에 대한 언급도 좀 있더라고요. 한방치료요? 네. 그중에서 이제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 아니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요. 틀어진 뼈나 근육 구조를 바로잡아서 척추 정렬을 돕는 그런 수기 치료법이에요. 추나요법.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침 치료랑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척추가 더 휘는 걸 막고 좀 바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효과에 대한 근거도 있나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관련 연구나 임상 자료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전문적인 치료랑 생활 습관 관리가 같이 가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은 앉거나 설 때 항상 허리를 좀 곧게 펴는 거,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자세.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 운동을 해도 되는군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 꾸준히 해서 척추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키워주고요. 또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뭐 플랑크나 브릿지 자세 같은 거,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코어 운동이요? 네, 그리고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전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주면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운동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내용들,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척추 측만증,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특발성 측만증은요. 뚜렷한 원인이나 예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네,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단 발견되면 특히 성장기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른 자세 유지,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 추나요법이나 침치료 같은 전문적인 접근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를 보면 분명 진단받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증가율이 꽤 높았죠. 이게 단순히 요즘 진단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례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현대사회의 생활 방식 있잖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 악화 요인으로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 척추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단율 증가가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시대의 어떤 생활 습관과 척추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척추 측만증 자료들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